안녕하십니까. 서초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3월 9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초구 갑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문솔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3월 9일 실시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초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또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근거해서 초청 대상 후보자 2분을 초청해서 개최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부터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공약 발표 후 후보자 주도권 하에 상호 토론,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서초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사전에 결정된 것으로 사회 분야 질문 2개와 경제와 외교 분야까지 3가지 분야에서 선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후보자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토론회는 이곳에 계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은 기호 순서대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은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초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2분입니다.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발언 시간 초과 시에는 사회자가 1차 경고를 드리고 제지 후에도 계속해서 발언이 이어질 경우에는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부터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조은희를 3번이나 지켜주셨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1대 24 신화를 쓰게 해주셨습니다. 보수의 자존심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민의힘 조직책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저를 공천 과정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또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서초가 키운 조은희, 국민이 키운 윤석열과 함께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공정하고 따뜻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서초구민과 저 조은희가 7년 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해온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윤석열 후보도 공약하셨습니다. 윤석열, 오세훈, 조은희 저 3남매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바꾸면서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자영업자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세금 폭탄, 내관을 뽑아야 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보육, 교육, 건강, 안전을 챙기겠습니다. 기초단체장으로 법과 제도의 한계에 부딪혀 하지 못한 일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도와 정권교체하겠습니다. 야무진 일꾼 조은희, 여러분 은혜에 야무지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입니다. 서초갑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도 구청장도 없는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사퇴한 국회의원, 자리를 쫓아다니는 구청장이 만들어내 놓은 정치 공백, 행정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도자에게는 책임감과 염치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서초에는 오직 진정성 하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출세가 아니라 오로지 서초만을 생각하는 진정성 하나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3번의 도전을 통해 저의 진심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서초구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솔 당사를 만들어 골목골목을 누비며 여러분을 뵙고 어려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 부족함을 채웠고 해법을 찾았습니다. 3전 4기의 도전 정신과 20년 서초 구민의 정성을 담아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서초 구민 여러분, 무책임한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입니다.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된다는 서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했던 저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초구의 현안을 푸는 국회의원, 종부세 문제를 해결하는 1호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선거를 통해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서초의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다면 종부세 1호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준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토론자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근거 없는 주장 유포 등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최우선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 엄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회자인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총 4개의 주제에 관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후보자께서는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 벌써 2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영업 시간이 또 제한을 받는 등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추가 경정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위한 정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사실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받은 피해 규모에 비하면 좀 부족한 수준일 겁니다. 여기에 전기나 가스 등 이 공공요금 인상 소식과 서민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세,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서민의 경제 안정화를 위한 대책, 과연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K방역 완성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아픔을 생각해 봅니다. 온전한 보상과 매출 회복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완벽하게 극복하는 시점까지의 피해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현안은 소상공인들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고정비, 임대료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 이정근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해주고 소상공인이 고정비로 사용을 한다면 대출금을 감면해주는
한국형 PPP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완벽한 전액보상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나 소비 쿠폰을 발행해서 그것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수수료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카드 수수료, 정부가 수수료 적정선 점검해서 혁신은 해치지 않되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시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역시 1분 30초 이내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정부의 초기 대응부터 잘못됐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죠. 그리고 정부의 정치 방역이 오늘의 참사를 불렀습니다. 지난 7월 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처리할 때 손실보상법 안에 손실보상 내용이 빠졌습니다. 붕어빵에 안고가 빠진 거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코로나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직접 지원 예산은 1도 없었습니다. 대신 재난지원금이라고 재벌들에게까지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하니까 또 말을 바꿉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헌법상의 책임이자 그들의 권리입니다.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각 분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재건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에게도 더 두툼이 보상해야 합니다. 든든하고 일관성 있는 대책으로 서민 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정근 후보님, 아까 K방역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요. 자가 진단 키트 사느라고 우리 주민들이 동네 약국을 밤에 헤매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K방역 홍보 예산은 1,200억인데 정부 대책이 바뀔 때마다 마스크 대란, 병상 대란, 의료 인력 대란, 이번에는 진단키트 대란인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수를 매기면 낙제점 아닙니까? 네, 이에 대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적인 재난에 여가 없고 야가 없죠. K방역은 세계적으로도 지금 주목을 받고 K방역을 따라하겠다는 나라들이 줄을 이어 있습니다. 저는 조은희 후보의 말씀 중에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부분들이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은 거 아닙니까? 손실보상법 추경 예산 세워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밤을 새웁니다. 그런데 오늘 꼭 해야 하냐 하며 반대한 게 국민의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벽까지 기다려서 추경 예산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16조 9천억 통과했습니다. 어제부터 332만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셔야 된다는 분들이 발목 잡은 건 누구며 지금 이렇게 그러면 332만 명은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요. 소상공인들은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신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야 정쟁으로 이것을 확대합니까? 소상공인들 우선 살게 해줘야 합니다. 손실보상법 우리는 지켰고 지금 어제부터 지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이재명 후보는 당선 후에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해서 50조 원을 확보해서 완전보상, 매출 회복, 채무 경감을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 말씀드렸습니다.
손실보상법 포함되죠. 이 정책에 대해서 조 후보의 입장을 어떤 입장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50조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진작부터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사회 전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금도 50조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정근 후보님이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지금 마스크 대란, 또 진단키트 대란, 병상 대란 이런 것이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대란이 일어나서 이 진단키트 대란을 몇 점을 줄 거냐, 낙제냐, 아니면은 또 A 정치 방역 완성했다고 그러니까 A 플러스 줄 거냐 이것을 여쭤봤는데 대답을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음 이정근 후보 시간 때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가진단 키트 말이죠. 지금 PCR 검사가 6만 원이고 자가진단 키트가 2세트에 5천 원인데 왜 국민들에게 나눠주지 않는지 참 의아합니다. 그때마다 준비가 덜 된 거죠. 예를 들면 K방역 홍보 예산에 1,200억을 쓰면서 어떻게 자가진단 키트를 준비를 하지 않고 정부의 이 진단 대응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는지 정말 준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질문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외교 안보 정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반도 주변 국가의 안보 정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중 간 갈등 격화, 그리고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한일 관계까지 불확실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이 불확실성을 줄여갈 수 있는 외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정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을 안전하게, 국민을 떳떳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언제 옵니까? 평화는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과 저희 대한민국은 체제 경쟁을 70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죠. 그러나 군비 경쟁은 대한민국은 재래식 무기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불균형을 깨지 않는 이상 안보가 튼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너진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서 더 강한 방어 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3번 했지만 지금 역대 정부 이래 최악의 남북 관계가 지금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남북회담은 3년째 더 공백이죠. 또 북한이 도발을 해도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중 관계 상호 존중 기반을 해야 됩니다.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외교 정책은 3대 기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익 최우선주의입니다. 국익이 뭐라 해도 최우선이죠. 둘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우리 진행되고 있죠. 셋째는 튼튼한 안보입니다. 2번 강조할 필요 없죠. 굳건한 지금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에 한중 간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 통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 유도해야 합니다. 또 미중 경쟁 시대에 이쪽이 좋으냐 이쪽이 좋으냐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 벗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미중 경쟁을 오히려 우리나라 국가 경쟁과 국익 증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외교 해야죠. 이것이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실용 외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평화일
일지라도 의미 있는 전쟁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평화를 어떻게 강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평화의 소중함 우린 늘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론 절대 안 됩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번영입니다. 튼튼한 안보 위해서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 강군 건설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했습니다. K방역 저는 분명히 성공했다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좀 경청해 주시는 버릇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희 후보.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 한층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세계 10위권 규모에 성장했고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됐습니다. 이렇게 국제무대에서 품격 있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외교 정책, 국격을 맞는 외교 정책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보충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정근 후보님께서 K방역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이 잘 된다고 말할 때마다 확진자 수가 더 늘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K방역 홍보 예산은 1,200억인데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마스크 대란, 병상 대란, 의료진 대란, 이제는 진단키트 대란까지 있는데 이것을 K방역이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주민 여러분의 판단에 제가 맡깁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 정책을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 아닙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운전자론을 얘기를 했지만 운전자가 아니고 조수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새로운 외교 관계를 다시 구축해야 됩니다. 한중 관계 보십시오. 올림픽 때 우리 한복을 중국의 주변국이 입고 나왔는데도 문화부 장관이 한마디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제 타격이라는 얘기를 듣고 전쟁 광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말 균형 잡히지 않는 시각이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계속해서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우리 이정근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북한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미사일을 몇 발 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서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 문재인 대통령이 준 위로 편지를 반납했는데요. 이 공무원이 월북자입니까? 아니면은 남북관계의 피해자입니까?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죠.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은희 후보도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빼먹지 말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문서답이 아니라 이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외교 정책을 여쭤봤습니다만 말씀 없이 코로나로 물고 넘어갔습니다. 코로나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K방역은 성공한 K방역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것 같아요. 토론의 기본은 내 말도 하지만 상대방의 말도 기울여 주는 것이 토론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고요. 북한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사일 몇 방을 쐈느냐? 정확하게 미사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지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북한에 관련돼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관련된 기조는 이렇습니다. 6.25 전쟁이나 연평도 포격 그리고 천안함 격침 이런 모든 것 북한에 대해서는요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평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나쁜 평화일지라도요, 의미 있는 전쟁보다는 낫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는 즉각 대응을 해야 된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한반도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 사회 분야에 대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출산율 0.8명대를 기록하면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생산 연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구성원들의 사회적 부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과연 두 후보께서는 해결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기존의 출산 장려에서 이제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 프레임이 옮겨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가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질을 보장하려면 일과 생활 균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특히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육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 육아휴직 사용은 물론이고 재택근무제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죠. 비대면 문화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입증되었고요. 신속하게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더불어서 이 장기적으로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급을 늘리는 방안 고민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양질의 돌봄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가 높지만 숫자가 적어서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공공보육시설 확대해서 맞벌이 육아 지원해야 합니다. 자녀는 가정의 행복 지수를 올리는 구심점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곧 직장 생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일과 가정 모두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정책 마련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입니다. 서울은 0.64고요. 우리 서초는 0.66 중간 정도인데요. 사망자 수가 많은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데드크로스가 벌써 2년 전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요. 그런데 2016년부터 10년간 우리가 200조를 투입했습니다. 출산율은 여전히 OECD 최저죠. 왜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강론으로 접근했습니다. 출생률은요,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보육 문제가 종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주택, 일자리, 보육 문제를 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난 7년 반 동안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2배 확충했고 공유 어린이집이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산모 도우미 또 119 긴급 보육체제 만들었는데 이렇게 서초에 평가받는 좋은 제도들을 전국에 확산시켜서 전국 표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원 정책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아기를 갖고 싶어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초갑 지역위원회 이정근 위원장이 계신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김모 시의원이 페북에 아이를 품어보지 못한 빈 가슴으로 약자를 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시간이 다 돼서 바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의 보충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네, 난임 부부에 대한 정책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미 발표를 했었죠. 난임 부부의 시술 부담을 낮추고 정서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난임 여부를 확인을 위한 남녀 기초검사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공약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은희 후보께서 지금 우리 이 당의 시의원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견을 올리고 또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의견을 나누는 거죠. 물론 난임 부부의 정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는 본인도 사과를 했고요. 저도 그것은 지나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임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또 돌보고 사회가 전체가 한 아이의 생명은 우주가 돌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극복해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이재명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그리고 아이를 키워도 부담 없는 돌봄 국가로 대전환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아동 돌봄 존을 구축을 해서 저출산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후보께서는 지원정책 시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출산하면 모든 부모에게 1년 동안 월 1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한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부모 급여로 임금을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 있게 되면 육아휴직 이용률이 증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조 후보님은 우리 서초 구민이 연 1,200만 원으로 일거가정 양립 수준이 높아지고 출산이 장려된다고 보십니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요, 출산 장려금을 얼마를 주느냐 하면 올해부터 첫 만남 바우처 200만 원을 줍니다. 그렇지만 이 200만 원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부모에게 부모 급여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드리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양육 문제가 우리 젊은 부모들한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공립을 대폭 확충하고 공유 어린이집제를 도입하고 산모 돌보미를 도입하고 모자 보건소를 도입하고 그러면서 이 젊은 부부들에게 월 100만 원씩 아이 키우는 걱정 없게 해드린다는 공약입니다. 저는 이 공약이 정말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사실 보육, 육아는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돈을 많이 퍼부었으면서도 그렇지 못했던 것은 정책이 정확하게 타겟팅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출생 문제는 대통령 프로젝트로 전체로 복합적으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후보께 이렇게 공통 질문을 드리고 답변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분야인 아파트 재건축 관련 주변 안전에 대한 대책 문제인데요. 현재 이 서초구의 반포, 잠원, 방배동 일대는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이죠. 장기간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공사 현장 내에 있는 학교도 이제 곧 개학을 준비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린이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초간만 해도 재건축이 36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장이 많은 만큼 어린이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 공사장 안전 문제는 학부모, 학교, 재건축 조합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타래를 잘 품어야 하죠. 잘 챙겨야 되죠. 실제로 2016년 방배 3구역 재건축 당시 제 경험담인데요. 공사 차량과 아이들의 통행
도로가 엉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직접 개입을 해서 학교 통학로와 또 공사 차량 이동 경로를 직접 바꿔서 도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년 1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사 현장의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반포 1, 2, 4지구에 반포초 아이들의 통학 문제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청에 건의를 해서 32인승 통학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수교차로를 유턴을 할 수 있어야지 통학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또 재건축 이후에 학교가 가장 먼저 들어설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이 문제도 함께 챙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초갑에 36곳의 재건축 대상이 남아 있습니다. 신속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적으로 수반이 돼야 서초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안전이 담보될 수 있으니까요. 광주 붕괴 참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다 이렇게 말했죠. 안전상의 문제가 엿보였지만 시공사 측은 물론이고 관할 지자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사 현장 주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조은희 후보께서 반포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어머니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면담도 많이 했습니다. 본인들의 어려움을 하소연할 구청의 공백입니다. 구청장이 없어서 구청이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반포 초등학교와 반포 중학교 어머니들의 걱정, 안전을 통해서 함께 지켜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전한 통학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시공사 선정할 때 안전관리 역량을 최우선으로 평가해야 하는 이유죠. 얼마나 많은 재건축을 했느냐 경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안전하게 시공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안전사고 발생한 이력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네. 아파트 재건축 관련 주변 안전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렸고요.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후보님이 구청장으로 계실 때 2년 연속 청렴도 꼴찌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한 사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후보님. 안전한 현장은 이 공정한 시공사 선정, 하도급 업체 그리고 노동자의 합리적인 처우가 수반돼야 합니다. 결국 부패와 연결된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청렴의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건데요. 그 꼼꼼한 현장 점검 가능하실까요? 후보님 생각 네. 어떠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가 꼴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청렴도 1등 3번 하고 또 청렴도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꼴찌이던 청렴도를 1등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그 1등이 계속 지속되다가 또 어떤 사고가 생기니까 또 청렴도가 떨어지고 이제 다시 또 1등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청렴도는 늘 옷깃을 여미면서 정말 온 직원이 한 마음이 돼서 청렴도를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사장의 안전을 챙기는 문제는 시공사, 또 재건축조합, 구청, 또 심지어는 서울시 다 정말 안전이 제일 먼저라는 자세를 가지고 챙겨야 됩니다. 지금 광주 동구의 학동사구역, 또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 사고가 났죠. 그런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하고 또 관련 법도 개정하고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지금 악유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공사장 현장 또 재건축 현사장에 제가 전국 최초로 안전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근 후보께서 안전을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요. 근데 재건축 단계가 몇 단계인지 그 몇 단계에서 어느 부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챙겨야 되는지 혹시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공약에 보니까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 현실화가 들어가 있는데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먼저 조은희 구청장님,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꼴찌였습니다.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고요. 사고 하나로 청렴도가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로 우리 서초구 청렴도가 그렇게 허약한지.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2021년도 서초구가 2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작년에 조은희 후보께서 서울시장 경선한다고 상당 기간 구청장 자리 비우셨습니다. 11월 9일 날 사퇴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릅니다만 작년에는 우리 청렴도 등급이 많이 올라갔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작년에 안 계셨을 때 사고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저는 이것도 한번 다시 짚어보시고 옷깃을 여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옷깃을 여미듯이 청렴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은 안전 단계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연한 말씀하셨나요? 네, 연한 말씀. 네네, 재건축 안전 단계를 말씀하셨고요. 네, 예, 제가 발언할 네네. 질문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질문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안전 단계 여쭤봤고요. 그리고 재건축 연한 말씀하셨습니다.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분야별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초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3월 9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초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듣고 다른 후보자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후보자는 2분간 공약 발표를 할 수 있고 질문 시간은 역시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자, 그럼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는 서초 발전을 위해서 7가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종부세 해결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용적률 500% 상향하고 입주민들에게도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고 도시명 생태공원 건립하겠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시설을 현대화하고 한강공원과 연계해서 반포 쇼핑타운에 쇼핑, 관광, 문화의 중심지 만들겠습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습권 보장하겠습니다. 방배동 카페거리와 반포 한강공원을 잇는 보행길을 안전하게 개선하고요. 골목 상권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하고 진료비 사전 고지제 도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초 구민 여러분, 이렇게 서초 발전을 위한 공약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종부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의 가장 핵심이죠. 종부세 문제는 사실은 법을 고쳐야 합니다. 법을 고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172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종부세 관철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는 설득하지 못합니다. 우리 당이 나서서 설득해야 됩니다. 서초 구민의 이익을 대변할 더불어민주당 172석을 움직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어야 민주당 국회의원들 설득해서 종부세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서초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 맞게 하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저 이정근이 종부세 해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약을 들어봤고요.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께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에게 3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후보님, 종부세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후보님 혹시 종부세 이번에 얼마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후보님 종부세? 네, 질문 시간이어서요. 예, 알고 계신다고 네. 하시네요. 아니,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1가구 1주택을 하라. 뭐 청와대 또 당에서 그랬는데 후보님은 집이 세 채더라고요. 그러면 종부세 감면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답변 시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말하지만 종부세는 법을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부세는 물론 종부세는 투기 목적이라든가 이런 그 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종부세는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구획, 그다음에 또 세율, 구간 이런 건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요. 다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의 폭이 거의 8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요. 그래서 세율 조정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구간 조정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1억에서 3억, 3억에서 6억 되어 있는 것을 5억 단위나 10억 단위로 자른다거나요. 아니면 세율도 2.6%에서 바로 5.6%로 올라간다. 3.6%로 올라간다면 중간에 2.8% 정도의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종부세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172석의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고요.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함께 이것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종부세 관련 의견 주셨는데요.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역시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 한 번 더 주십시오. 아니, 제가 이정근 후보님 종부세 얼마 나왔는지 여쭤봤는데 안다고 하시고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재산세 반값 투쟁을 할 때 민주당 구의원 들이 전원이 이게 120쪽이나 페이지를 자료를 만들어서 대법원에 재산세 반값 안 된다, 감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보충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 이내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후보는 아직도 구청장 시절에 머물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조은희 구청장이 낸 재산세 감면에 관한 조례는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항목은 조은희 후보께서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초구 의원들이 조은희 후보에게 반대를 했던 것은 재산세 감면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청장으로서의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는 것 때문에 우리 서초구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초구 의회의 속기록은 한번 회의록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종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종부세에 대해서 종부세의 취지는 맞습니다. 보유세, 우리가 부동산세를 내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무니까요. 다만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구간이라든가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을 잠깐 마시고 하겠습니다. 일가구 1주택자 실소유자들에 대한 세율도 대폭 저는 경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액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약 발표 올리기 전에요. 본인의 종부세가 얼마인지 2번이나 여쭤봤는데 대답을 못 하세요. 제가 찾아봤는데 110몇 억 정도 되시더라고요. 예, 집이 세 채시거든요.
그다음에 제 공약은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동별 공약도 올려놓고요. 또 아주 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공약도 이렇게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나 이렇게 공약을 페이스북에 자세히 올려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중요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윤석열, 오세훈, 조은희 3남매가 제대로 하겠다. 민주당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안 했던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오세훈 시장 오시면서 추경 예산 6억 원을 들였어 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도 공약을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세금 폭탄의 내관을 제거하겠습니다. 재산세, 세금 고지서 받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셨어요. 집 한 채 갖고 있는 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세금 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규제 정말 풀어야 됩니다. 서초갑에서 36개 재건축이 있는데요. 초과이익 환수제도 대폭 완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꽁꽁 뚫어 막았던 거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또 공시가 동결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선대위에서 신쿵 약속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심장이 쿵쿵거릴 정도로 감동을 주는 그런 감동 정치 해서 서초의 품격을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약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께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에게 관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말씀하셨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지금 영구 용역이 시작이 됐죠. 서울시 의원들, 우리 서초구의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해서 한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우리 서울시 네. 의원들의 역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후보님, 4년 전에 구청장 출마하실 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서초에서 평양까지 평양고속도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에서는 제가 시장 집무실 문턱이 딸도록 가서 이거 예산 편성해달라고 용역이라도 해보자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궐선거가 있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추경 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 6억을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시의회에서 넘겼을 때 시의원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원순 서울시 10년 동안 그렇게 많이 하자고 건의했는데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윤석열 후보 또 오세훈 시장 저 조은희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를 하고 서초를 정말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정근 후보님은 선거 때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평양고속도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평양이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권 5년 동안 평양고속도로가 제가 우리 서초구민하고 같이 노력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입장을 선회하신 것 같아 다행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 들어봤고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한 번 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마치 조은희 후보의 단독 공약처럼 말씀하셔서 그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조은희 후보가 첫 공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말씀해 주시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우리 서초 구민 모두의 수건 사업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서울을 오가는 분들에게는 다 수건 사업입니다. 우리 모두 해결해야 할 국책 과제예요. 구청장이 들고 나올 문제는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보충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놓고 지금 아주 뜨겁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서초구민과 저가 같이 힘을 합쳐서 공청회도 하고 공청회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민주당 구의회에서는 달갑지 않게 생각하셨죠. 박원순 서울시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반대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민심을 얻으니까 이제 지난 서울시장 경선에서 박영선 후보도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이 따라한다는 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죠. 좋은 정책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해주면 빨리 실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양 고속도로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 말씀은 나중에 주도권 토론에서 다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부고속도로는요 지하 2층으로 갑니다. 지하 2층에 대심도 터널 또 구간을 들락거릴 수 있는 저심도 터널 그리고 그 위에는 공원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기획하고 또 어떻게 하면 가장 좋다는 걸 아는 사람이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지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자의 공약 발표와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질문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후보자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개별 질문 모두 마무리 짓겠고요. 지금부터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유 주제로 각 후보자의 주도하에 10분간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비교적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의 주도하에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은희 후보께서 준비한 토론 주제를 가지고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실까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28번이나 뒤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임대차 3법 우리 윤희숙 전 국회의원이 그렇게 손을 떨면서까지 반대를 했는데 그것까지 통과시키더라고요. 저는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정근 후보는 실패를 인정하시는지 인정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동산 어느 정부에서든 또 지자체장을 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세요. 아니 지금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30분 국민의 이내로 부동산 답해 주세요.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들을 늘 현장을 반영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일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옳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네, 됐습니다.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저는 아니요, 여러 번 우리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사과도 했고요. 네네, 그러면 질문을 하셨으니까 실패를 답변입니다. 인정하셨다는 걸로 제가 알고요. 사과도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또 김수현 부동산 제가 좀 정책을 제대로 묻겠습니다. 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렸다라는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네네. 아니 주도권 김수현 전 토론이라도 청와대 제가 정책실장이 시간을 좀 보장을 30초 해주시고 드렸습니다. 하셔야죠. 30초? 네네. 답변이 30초입니까? 네, 정해졌나요? 1분 이내로 답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럼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훨씬 더 쓰신 것 같고요. 김수현 전 청와대 실장이 정책실장이 부동산은 끝났다. 부동산은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정부가 부동산을 이념으로 봤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집 가진 사람은 민주당을 찍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 갖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틀어막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택은요. 조 후보께서도 1분 이내로 좀 해주시기 착각하지 부탁드립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이 공급했던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의 공급을 안정화시키는 시기가 있고요. 다시 주택이 또 하게 되면 다시 공급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주택의 공급은 충분히 공급량을 늘렸기 때문에 이제 그 공급에 된 주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들이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 말씀드렸다시피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참 이후에
또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자, 이제 있겠죠. 1분을 다 쓰셨으니까 네네. 후보님 주도권 토론 때 또 더 네, 말씀하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 10년 동안 뉴타운 해제했거든요. 주택 공급을 제대로만 했으면 이런 부동산 정말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국토세 신설, 탄소세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땅을 한 쪼가리라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고 기업은 지금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또 탄소세를 내야 되면 이 완전히 세금을 그냥 국가에서 다 폭탄을 더 내리겠다는 뜻인데 후보님, 이정근 후보님께서는 세금 규제 완화하겠다, 종부세 손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괴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개선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종부세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율을 하고 그다음에 구간 이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1억에서 탄소세와 3억, 3억에서 국토 보유세 6억인데 얘기를 말씀해 네네, 주세요. 종부세를 손보겠다는 게 괴리감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요. 그건 네, 네, 괴리감이 네. 아니라 괴를 같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율을 조정하고 구간을 조정하면서 종부세를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했던 우리 이재명 후보의 국토세, 탄소세 알다시피 탄소세는 전 세계적인 지금 흐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네. 1분 쓰셨으니까 제가 좀 추가 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 탄소세가 이제 기업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대로 하면 탄소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아세요? 예산을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네. 세금요. 얼마 걷는지. 네, 네, 네. 말씀해 얼마인가요? 주세요. 얼마인가요? 지금 법인세는 얼마 기업이 내고 있는지 아신가요? 네, 얼마인가요? 말씀해 주실 것 예예요. 같아요. 모르시는가요? 아시는 건가요? 네, 네.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네. 지금 법인세가 70조입니다. 기업이 내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대로 하면 지금 50%에서 90%까지 법인세를 더 걷겠다는 겁니다. 그럼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세금으로 그냥 쫙 내겠다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는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고 기업한테는 탄소세를 신설하고 이렇게 해서 세금 폭탄을 내리는데 종부세를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건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아까 대답을 좀 제대로 안 하셨는데 이정근 후보님 건물이 세 채가 있으세요. 부동산이. 그런데 본인이 종부세를 본인 그 집에서 세대에서 종부세를 얼마나 부과받았는지 그것도 모르시면서 종부세 문제를 말씀을 해결하겠다. 잘하세요. 모르는 겁니까? 말을 안 한 겁니까? 제가 세 번 표현을, 여쭤봤거든요. 네네. 제가 세 번 정확하게 여쭤봤어요.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네네. 말씀해 주세요. 종부세 정확하게 얼마나 표현을 내십니까? 표현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모른다 종부세 말 안 얼마나 하는 내십니까? 거와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면 왜 네. 안 하시죠? 종부세를 얼마 부과받았는지 왜 말씀을 못 하시죠? 아니요, 말씀을 안 하는 거, 말씀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말을 안 하는 것. 왜 안 하시죠? 겁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의 일가구 1주택에 그거는 우리 정부의 일가구 1주택 정책에 어긋나기 권장하는 때문에 거예요. 주택이 세 채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종부세를 거예요. 얼마나 내는지 우리가 여기 말씀을 대한민국 못 하겠다는 민주주의 겁니까? 사회에서 집을 몇 아니, 채를 가져라. 제가 이게 주도체 그렇군요. 주도권 토론이죠. 네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정정은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얘기가 국회 청문회도 아니고 취조하듯이 이렇게 하면 좀 보기에 불편하지 않겠어요, 후보님? 지금 답변을 네. 못 하시니까 불편하신가 봐요. 네. 보는 시청자들이 불편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면 지금 민주당 정책이 국회의원들을 다주택은 다 집을 팔아라고 하고 있으신데 되시면 지금 집 세 채 중에 두 채는 파실 겁니까? 제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조 후보께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공격을 하거나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것을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1가구 1주택을 정한 건 아닙니다. 권장사항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는 몇 채를 가져라. 이게 어떻게 법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겁니까? 다만 우리는 서민정당,
그리고 주택 안정화를 네네. 추구하는 다 쓰셨으니까 정당이기 제가 하겠습니다. 때문에 후보자님 그렇게 주도권 권장을 토론 때 하는 계속 거죠. 얘기하시고요. 권장-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정근 후보님 재산 공개를 보니까 세 채를 갖고 있었고요. 저는 저는 이정근 후보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정부가 또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직자들한테 집 한 채 안 갖고 다 많이 갖고 있는 거 안 팔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본인이 한 채 같든 두 채 같든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후보가 한 채만 가지라고 지금 윽박 지르는 겁니다.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해주세요, 겁니다. 후보님. 윽박 지르는 표현 이런 표현 아니, 좀 그러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집 있는 거 안 팔면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게 그러면 뭘까요? 그러면은 칭찬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재건축 단계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시냐 제가 여쭤봤고요. 또 그 단계에 어린이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계에 공공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안전을 챙길 수 있느냐 제가 여쭤봤습니다. 답을 안 하셔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서 올 1월만 개입할 해도 수 있는 단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잠깐 제가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네네. 그리고 예. 또 올해 연초부터 북한에서 미사일을 몇 발 쐈는지 좀 답해달라 했는데 그것도 답을 안 하세요. 저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7발까지 세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재건축 과정에서 제가 안전법을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구청에서 개입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챙기는 거고요. 그런데 안전을 챙길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니까 좀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좋겠다. 어린이 안전, 재건축 안전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냥 하늘에서 그냥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린이 안전은 챙겨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부터 챙겨야 되는지 좀 꼼꼼하게 아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두 분의 토론을 잘 들어봤습니다. 2022년 3월 9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초구 갑 후보자 토론회 유권자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주도권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의 주도하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정근 후보께서 준비한 토론 주제를 가지고 두 분께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조 후보의 질문이 좀 그렇네요. 아니, 재건축 진행되는데 안전 단계를 안전을 어느 때부터 공공기관에서 관여하느냐 이런 질문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자체에서는 그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건축 아니라 조만한 공사에라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은 다 책임져야죠. 어떻게 어느 구군 안전 단계는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이건 질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그렇게 쉽게 그만두셨습니까? 그렇게 책임 못 질 짓을 하셨습니까? 저는 조은희 후보에게 가장 먼저 책임감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후보님, 지난해 11월 9일자 서초구청장직에서 사퇴하셨네요. 그죠? 후보님? 네.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했다. 저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 무책임한 결정이 우리 서초구에 어떤 사태를 초래했는지 저가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청사가 폐쇄됐죠. 후보님이 사퇴한 직후입니다. 구청에서 공무원 집단 감염으로 청사가 폐쇄됐고요. 민원을 위해서 구청을 찾았던 우리 구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화재가 발생을 했죠. 서초구의 재난안전 총괄부서입니다. 안전도시과에 화재가 발생해서 일부 층은 장기간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은 아주 공무원은 물론이고 구민들도 아주 큰 불편을 겪었죠. 복구공사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재산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구청장이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이제 대행으로 했죠. 구청장 대행을 맡은
부구청장이 이른바 칠선녀라고, 저도 이거 기사에서 봤습니다. 인사 전횡, 인사 비리죠. 유리한 보직을 몰아줬다. 이래서 서초구 직원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준 편파적 인사, 이런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서초구 노조에서는 뭐 피켓 시위도 했고 기자회견도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이어져 나갔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주요 보직은 일정 소수 직원이 독식하는 회전문 인사, 그들만의 리그, 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비판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시죠, 후보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만 답변해 주실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후보님, 지난해 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죠. 물론 당 경선은요, 공직선거법이나 지방자치법상 뭐 그거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서초구청장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 업무에는 그렇게 역량을 집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당연히 할 수 없겠죠.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선거운동을 하니 구청의 업무가 손에 들어올 리가 없겠습니다. 그때 행적을 보면요, 서초 구민이 보이질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방배동 모자 사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보도를 보고 울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알려진 게요, 서초구의 복지 행정이 이렇게 민낯인가, 이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최초로 인지를 해서 구청에 보고를 했는데요. 구청이 열흘이나 지나서 시에 혹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할 시간이 네네, 질문 있으신가요?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질문을 5분, 거의 4분 넘게 5분 동안 하셔가지고요. 네, 저는 아까 짧게 중간에 질문하고 질문 하나 드렸고요. 이건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저는 아니, 조은희 질문을 답변을 후보에게 yes, no로 구청장직을 네. 이렇게 내팽겨치고 본인의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의 공백이 얼마나 우리 서초 구민들에게 부담과 불편함을 줬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배동 모자 사건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따뜻한 엄마 행정이라고 강조하시는 분이 방배동 모자는요, 아주 1차 재난지원금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복지 행정 뻥! 구멍 뚫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런 상태에서 조은희 후보는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따뜻한 엄마 행정, 서울시장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방배동 모자 사건을 아시고 서울시장 따뜻한 엄마 행정 아직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답변해도 되는가요? 후보님, 이제 시간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짧게 얘기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시면 후보님의 그 무책임함 때문에 서초구청은 사실상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해부터요, 정말 장기 권한대행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행정 공백에 대해서 조은희 후보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큰 열매로 보답하겠다, 이러면서 구청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근데 후보님, 열매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거 아닙니까? 자, 많은 구민들이 우리 서초갑 국회의원 출마는 서울시장에 다시 출마하기 위한 징검다리다, 또 더 큰 열매를 보답하겠다 그랬는데, 더 큰 열매라는 그런 자리가 생기면 서초 구민들 또 버리고 사퇴하고 본인의 또 다음 행보를 위해서 가실 건가요? 책임감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언 기회 드리는 거예요. 우선 제 임기가 전체 8년인데 7년 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4개월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정말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송구한 마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배 세모녀 사건, 방배 수급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을 좀 보시면요, 문재인 정부가 부양 의무자
폐지한다 하는 네, 공약을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요. 듣겠습니다. 그 후보님. 공약을 실현하지 자, 문재인 않아서 생긴 후보의 문제입니다. 얘기가 아니고 서초구의 복지 그리고 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면요. 자,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이재명 제가 질문을 후보는 할게요. 저한테 지금 마이크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후보님. 1분은 답변은 안 충분히 주시나요? 들었어요. 1분 주셔야죠. 네,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니까 그것으로 됐습니다. 사회자님, 그 다음에 저한테 1분을 안 주시나요? 이건 제가 주도권 토론이에요. 아까 후보님, 1분. 저한테 제 시간이니까 제가 쓰겠습니다. 아, 네. 자, 아유, 어떻게 그렇게 후보님의 배려가 없으신가? 없으셔서 구청장 사퇴한 것 때문에 지금 서초 구민들은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죠. 구청장으로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시고 죄송하다 머리를 조아리셔도 지금 부족한 마당에 어떻게 툭하면 문재인 정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구청장의 그만둠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구정의 공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초 구민을 대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후보님. 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구청 공백으로 인해서 일어난 복지 행정의 민낯, 구멍 뻥 뚫린 거 외에도요, 인사, 전행 수없이 많습니다. 보건소상, 보건소장, 우리 이렇게 코로나가 시급하고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서초구의 보건소의 보건소장을 장기간 공석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그 다음에 구청의 홍보 담당관, 후보님의 정치 활동에 이용했다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개방형 임기제로 채용한 분이니까. 그런데 6개월 근무하고요. 지난 1년 1월에 그만뒀습니다.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으니까 우리 민주당 서초구 의원들이 4월에 본회의에서 조속히 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요, 6월이 되니까 다시 그분이 채용이 된 겁니다. 그분은 어디 갔다가 오셨죠? 그냥 혹시 오세훈 서울시장님 캠프에 가서 활동하시다가 오신 건 아닌가? 조은희 후보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후보께서는 윤석열, 오세훈, 조은희 3남매를 강조하시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그럼 홍보 담당관을 그렇게 공직에 계신 분이 그렇게 사적인 감정을 내세우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빌려주셔도 되는 건가요? 이게 사적인 목적에 그렇게 구청의 공무원을 이용하는 게 공직자 윤리에 맞는 건지 그냥 구청장직도 그냥 그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내팽개치시는 분이니까 그런 공직자 윤리는 생각을 안 하신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은요, 구민들의 애정어린 바람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간절한 염원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후보님의 비전 없는 인사 철학과 진심 없는 책임감으로 서초 구민들에게 네. 정말 어떤 미래를 고맙습니다. 보여줄지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청해 듣겠습니다. 이렇게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정책과 의견들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께서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보충 발언과 함께 또 우리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함께 드릴 수 있는 발언 시간을 후보자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이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부동산 문제로 사퇴한 국힘당 국회의원 그리고 자리를 쫓아다니는 구청장이 만든 선거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궐선거입니다. 국민권익위 발표에 의하면 우리 서초구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꼴찌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 받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정 권력, 정치 권력이 교체된 적이 없습니다. 돌아온 결과는 2년 연속 청렴도 꼴찌입니다. 우리 서초는 보수정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돌아온 결과는 아무나 공천해서 혈세를 낭비하며 보궐선거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 서초의 선택을 보수정당은 배반하고 모욕했습니다. 사랑하는 서초 구민 여러분, 이제는 정치 권력을 바꿔야 합니다. 정치 교체 없이는 서초의 미래도 없습니다. 정치 교체 없이는 종부세 해결도 불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서초 구민 여러분, 무책임한 정치인은 퇴출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정의이고 선거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서초는 이러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공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선택이 올바르게 꽃피울 수 있도록 저 이정근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종부세 문제를 해결하는 1호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워주신 정의를 제 갑옷으로 입고 종부세 반드시 해결하는 1호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저 이정근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정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근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초 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떠셨는지요? 중간에 다소 격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누가 우리 서초를 대변하는 품격 있는 후보인지 마음을 정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임기를 8년 동안 7년 반 정도 하면서 마지막 6개월을 지키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상대 후보가 공격하는 것에도 제가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횡단보도 그늘막을 만들었습니다.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3륜차 타고 서초 골목골목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서초에 여러분들께서 무엇이 필요하실지 마음으로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폭탄 제거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웃을 수 있는 마음에 와닿는 정책 하겠습니다.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라, 공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금 고지서 받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셨습니까? 이제 바꿀 때입니다. 이제는 2번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나라의 희망을 가져와야 됩니다. 기호 2번 조은희에게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껏 뛰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 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 오늘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비교를 해서 국민의 대표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3월 9일 선거일입니다. 반드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서 토론을 벌여주신 두 후보자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역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3월 9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초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 연설회가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